자, 오늘은 생각보다 투자 기회라는 것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,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녹음을 했을 텐데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에 가끔 얘기를 했는데 두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두 종목이 다 보면 한 2021년 어느 즈음인 것 같아요. 요쯤에 편입한 종목들이고 아직도 그 종목들이 크게 교체되지 않고 중간에 한 종목 추가가 됐다가 가격이 올라서 팔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고, 이 종목을 이제 두 개를 오르고 내릴 때마다 조금씩 교차 매매를 하긴 합니다만 거의 이 종목을 유지하고 있어요. 그럼 지금 한 2024년이니까 한 3, 4년째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건가? 그냥 저 종목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는 건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저는 매일까지라고 말하면 오버겠네요. 한 매주 스크리닝 한 종목들을 최소 500개 혹은 1000개까지 종목을 계속 다시 봅니다. 물론 이제 여기서 별로 정말 아닌 종목이다 한 제낀 종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는 바로 안 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좀 안 본 것들 중에 또 보고 해가지고 어제까지도 아마 700개 가까이 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고 하면서 제가 항상 이 고민을 합니다. 야, 두 종목은 너무 집중돼 있는데 웬간하면 세 종목, 네 종목을 그래도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분산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세 번째 종목으로 편입하기 위해 많은 후보군을 가지고 있고, 후보군들을 계속 검증을 합니다. 가격이 괜찮은지 아니면 펀더멘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지 조금 베이그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. 이러저러한 종목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. 근데 요거만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바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, 항상 과거의 성적을 지켜보니까 내가 이거는 너무 좋은데 부정할 사실,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안 좋다는 거죠. 안 좋다는 증거를 엄청 찾으려고 하던 그 종목, 그런데 마음은 너무 사고 싶어하는 이런 종목을 샀을 때 성과가 좋더라. 오히려 지금처럼 이거를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사실을 찾으려고 하면 성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얘기를 듣고 정말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두 종목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. 이게 뭔가 말이 되나? 이 가격이 말이 되나? 저는 이런 감정이 들 때야말로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, 혹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기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입니다. 저도 옛날에는 되게 많은 종목들에서 기회를 찾았어요. 애초에 출신 자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였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굴리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종목을 편입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0억을 한다고 치죠. 그러면은 여기에 종목이 최소한 10개 이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 20-30개를 넣게 되는데,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엄격한 기준으로 종목을 지금과 같은 엄격한 기준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, 요즘 들어서는.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와서 너가 몇천억을 굴려봐라, 몇천억을 맡겨주면서 너가 이거 굴리면 성과를 줄게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, 솔직히. 이제는 이거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예전에는 생각했거든요. 큰 것 중에 약간 조금 역발상 종목 포트폴리오 넣고 약간 자잘한 것들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거 넣고 하면 되겠네 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는데, 요즘에는 내가 수백억 정도도 좀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게 수준이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겁니다. 까다로워져서 종목 수를 많이 못 늘리겠으니까 금액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까? 그럼 이제 뭐 나중엔 안 되면 시장을 더 넓히든지,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. 시장을 넓히든지 내 기준이 완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,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겠죠. 한국 주식 시장이 아니라 해외 종목들도 채우고 해야겠지만, 어찌됐든 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졌다 보니까 생각보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 힘들더라. 얘기가 좀 샜는데,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,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잖아요. 개인 투자자의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투자자의 또 이점이 있겠죠.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
단점도 있거든요. 자기들이 이 사람 개개인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단점인 거죠. 그 환경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중 투자, 캐시를 또 어느 정도 이상 보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.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강점을 살리자면은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은 종목을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승인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요. 저도 이제 습관을 못 버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나와서 진짜로 이제 내 돈을 굴리기 시작했을 때, 투자를 이제 진짜 시작을 했을 때, 그때 이제 그래, 나의 실력을 한번 펼쳐보겠어 해가지고 종목을 막 샀습니다. 사다 보니까 막 8개, 10개가 됐죠.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. 그러면서 뿌려놓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종목도 좋고 마침 또 그 종목들이 오르고 하면서 되게 성과가 좋아 보였는데,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굉장히 암흑기가 있었다. 2016년부터였나요? 2019년까지. 암흑기가 있었다. 그 시기 동안 왜 암흑기가 있었냐? 너무 안일하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분산도 좋고 매력적인 것도 좋아요. 그렇지만 굉장히 종목 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종목들의 편입에 대해서도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 ABC라고 치죠. ABC가 좋으니까 나는 이런 거 거부하겠어, 이게 아니라 계속 넣고 싶은데 도저히 이 기준에 못 넣겠더라. 그러니까 끊임없이 편입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계속 병행이 되면서도 이것이 썬큰 코스트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공부했으니까 너무 매력적인데 넣어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이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해 라고 계속,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한 사람이 프로즈 앤 컨즈로 나눠지는 거죠. 넣고 싶은데 안 돼, 넌 못 들어와. 이거를 스스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다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최적화된다. 그래서 결국에는 초반에 중기적으로는 성과가 조금 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성과가 잘 나는 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이 과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절호의 기회인지, 버핏이 말한 20개의 스탬프 중에 하나를 찍을 만한 종목인지 그 고민을 좀 해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녹음하게 됐습니다.